안녕하세요. 김현우 계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기부금 세무조정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먼저 이론 공부하고 나서 실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우리 페이지 468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부금은요. 일단 우리가 접대비하고 좀 구분해서 이론에서는요. 일단 접대비하고 구분해서 조금 비교를 해서 문제 유형이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접대비하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기부금은요. 지금 보시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즉 업무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 접대비는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데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계가 없는데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예요.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그런 재산의 가액. 그거를 바로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을 우리가 기부금이라고 하게 되고요. 기부금은 우리가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세법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기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이제 간주 기부금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로 기부하는 거, 돈 줘가지고 뭐 물건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특수관계가 없는 자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아니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비싸게 매입하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뭐예요? 손해보는 행위에 해당이 되죠? 자, 손해를 봤어요. 손해. 자, 손해라고 하는 거는 손실을 본 거예요. 손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특수관계자가 해당이 되면 자,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이 돼가지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봐서 우리가 송금불산이 사유유출로 처분하게 되고 특수관계자가 아니게 되면 우리가 기부금으로 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손해보는 행위가 어떤 게예요? 고가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저가로 양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때는 시가를 초과하게 되면 시가 초과액은 전부 다 사유유출로 처분이 됐어요. 하지만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정상가액이라고 해서 시가의 플러스 30%와 마이너스 30%까지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이 정도는 우리가 범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 내에는 이건 정상가액으로 봐서 사실 그때는 저가 양도든 고가 매입이든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고가 매입하고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에 해당되는 정상가액을 벗어나는 범위의 매입가액이라든가 그다음 저가 양도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본다. 자, 고가 매입의 경우에는요. 자, 시가가 1,000원짜리인데 자, 1,3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시가가 1,000원인데 시가가 만약 130%까지 여기까지 사는 거는 우리가 고가 매입인데 그냥 네가 좀 손해보고 비싸게 산 걸로 너가 바보라서 비싸게 산 거로 내가 인정해 주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인정해 주지 않을게. 그래서 이 금액은 이제 기부를 한 걸로 볼게 라고 해서 기부한 거로 본다. 기부금으로 본다는 거는 결국에는 한도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가 매입은 어쨌든 시가의 130%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만 그걸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본다. 자, 그래서 고가 매입 간주 기부금의 경우에는요. 내가 예를 들어 현금을 1,500원을 주고 토지를 1,500원에 구매했어요. 그랬을 때 세법상으로는 얼마까지? 130%에 해당되는 1,300원까지만 토지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걸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부금의 세법상 한도를 구해서 180만 원과 비교해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토지를 얼마 줄여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토지를 우리가 200만 원으로 자, 기부금으로 일단 만들어줘야 되죠. 기부금. 자, 토지를 줄이면서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되고 자, 기부금으로 송금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산을 송금으로 만들어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송금에 산입한다. 송금 산입. 송금 산입 토지 마이너스 유보. 그러니까 자산을 지금 송금 상태로 자산을 지금 자산에서 우리가 손익계정에 있는 송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마이너스 유보를 통해서 자산을 줄이고 송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 송금을 기부금으로 봐서 그 금액과 한도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송금과 180만 원을 비교해서 송금 불산이 기부금 한도 초과 20 기타 사회유출.
기부금의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20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세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저가 양도를 하는 케이스를 볼게요. 자, 저가 양도의 경우에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에, 정상가액. 그러면 시가가 1,000원이라면 정상가액은 우리가 70%에 해당되는 700원이 해당이 되는데, 700원보다 더 적게, 저가로 양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럼 500원의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지금 500원과 그다음 700원의 차익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한 것으로 볼게. 자, 그래서 토지의 장부가액이 800원인데 이걸 처분하면서 현금을 500원만 받았다. 그러면 우린 처분 손실을 300원만큼. 자, 우리가 원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액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세법은 처분 손실을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7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나는 500원에 처분했지만 그러면 장부가액이 800원인데 얼마에? 지금 처분가액이 얼마예요? 처분가액. 자, 처분가액이 700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처분대가에서 장부가액을 빼면 마이너스 100원에 처분 손실을 100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800원에 양도하고 현금을 500원 받았지만 처분 손실은 100만 원만. 그리고 나머지 200원은 처분 손실이 아니고 기부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저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부금과 이것도 어차피 손실이고 이것도 어차피 송금이잖아요. 우리 세법에서는 계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계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송금이기만 하면 송금은 자산인지 송금 입금인지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자산, 부채, 송금, 입금 요거에 대한 구분만 중요하고 어쨌든 이 송금 중에서는 기부금이냐 접대비냐 뭐 다른 지급이자냐 이런 것들 나누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세법상에 계정 과목을 보지 않아요. 계정 과목으로 해놓다고 하더라도 비용들을 다 섞어서 우리 세법상 기부금이 되는 거, 접대비가 되는 거, 지급이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각각 발라내기 때문에 어쨌든 송금이기만 하면 처분 손실이든 기부금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송금이긴 하기 때문에 얘는 이런 관련된 아까 고가 매입은 자산이었기 때문에 자산을 줄여주면서 송금으로 만들어주는 요 세무조정이 필요했었죠. 근데 우리 저가 양도의 경우에는 아무런 세무조정이 없고요. 일단은 기부금을 200원으로 봐서 그래서 처분 손실 300원 중에서 기부금을 200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랑 180원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송금 불산이 기부금 한도 초과 20 기타 사유출 이렇게 세무 조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간주기부금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보통 이 저가 양도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면 고가 매입은 이렇게 두 줄이 나오잖아요. 세무조정이 이제 두 줄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저가 양도는 일단은 우리가 기부금에 해당되는 거 어쨌든 정상가액보다 더 낮게 양도한 가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보기 때문에 저가 양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양도 그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고요. 우리는 기부금이 얼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과 그다음에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저가 양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차익분을 기부금으로 보고 그냥 한도 초과 세무 조정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기부금에 해당돼서 지정인지 비지정인지 아니면은 법정 기부금인지 그걸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간주기부금과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이제 우리가 469페이지 보시면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주기부금의 경우에는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제3자, 부당이익 계산 구인은 특수관계인에게, 그죠? 특수관계인에게 우리가 시가보다 현저한 이익을 부여하면서 손해보는 거래를 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간주기부금은 정상가액이라고 해서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시가만 인정을 해주게 돼요. 따라서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라고 하는 둘 다 손해보는 거래입니다. 손해를 보는 거래에서 자, 고가 매입, 손해를 보는 거래는 어쨌든 손실이 발생해서 법인세를 줄여요. 법인세를 줄이기 때문에 세법은 이걸 인정해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손실을 부인해가지고 법인세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가 있는데요. 자, 고가 매입의 경우에는 정상가액 초과액만큼, 그러니까 130%를 넘어서는 금액만큼 송금산이 마이너스고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기부금을 우리가 이 금액은 또 정상가액 초과액만큼은 이제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해놓고 자산에서 송금으로 돌려놓고 자산 줄여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부금과 세무조정하는 한도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한도와 비교하는 세무조정이 있고요. 자, 저가 양도의 경우에는 정상가액 미달액을 그냥 기부금으로 봐서 세무조정을 하는데 한도를 바로 세무조정하는 것이죠. 이런 붕괴가 자체적인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보를 추인한다든지 그러니까 양도 자산과 관련한 유보가 있다면 추인을 해줘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에는요, 시가초과액을 전부 다 송금 산입하고, 그 다음에 그 부당행위로 다시 전액을 우리가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사회유출로 처분하게 됩니다. 자, 저가 양도 부당행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저가 양도 자체와 관련해서 이런 세무조정 발생하지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가 미달액만큼은 전액 부당행위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이렇게 그래서 배당 등으로 사회유출로 처분하게 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우리 간주기부금은 정상가액의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부당행 계산 부위는 시가로 우리가 취득가액이 결정된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가 매입 저가 양도는 제 부당행 계산 부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물 기부금, 기부금을 현물로 주는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 옷을 판매하거나 음식을 판매하거나 하는 곳들에서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 가정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현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과연 법인세법상 어떻게 법인 비용을 인정해 줄 것이냐,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현물 기부금의 경우에는 자, 법정 기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이 있거든요. 근데 지정 기부금 중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기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장부가액으로 우리가 현물 기부금을 평가한다. 근데 특수관계인이면서 지정기부금이고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시가와 그다음 장부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 비교해서 구분해 놓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현물 접대비죠. 현물 접대비. 자, 현물 접대비의 경우에는 시가와 그다음에 장부가의 차액을 시가와 장부가 중에서 큰 금액으로 맥스 값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기부금의 경우에는 이제 법정 기부금이 있고 그다음 지정 기부금, 그다음에 비지정이 있는데 자, 지정 중에서는 이제 특수관계가 없는 거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와 비지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현물 접대비처럼 시가와 장부가를 비교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장부가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귀속 시기 볼게요. 자, 제가 지난번에 접대비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부금은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의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해당돼서 이거랑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음으로 지급하는 기부금. 그래서 우리는 만약 어음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어음으로 기부하게 되면 어음의 결제일이 도래할 때 그 사업연도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음을 결제해서 돈을 받는 날, 그래서 어음의 결제일이 귀속 시기가 된다. 그다음 수표로 지급을 하게 되면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립 중인 공익법인이나 단체 등이 있다면 그 인허가를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급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이 된다. 어쨌든 이거는 현금이 나갔을 때예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이 나간 그 시점, 현금이 나간 시점이 우리가 귀속 시기가 되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어음의 결제일. 요게 이제 실무에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어음의 결제일이 귀속 시기라서 당해년도 기부금인지 아니면 차기년도의 기부금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귀속인지 2020년인지 2021년인지 요 귀속 시기를 판단해서 우리가 기부금의 한도 시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문제에 나왔을 때 이게 법정에 해당되는지 지정에 해당되는지 또는 그 밖의 기부금에 해당이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정이냐 지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도액이 달라지게 되고요. 자, 비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전액,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지정 기부금은 전액 부인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아예 한도가 영원히 한도를 보시게 되면 얘는 한도가 0원이 되고요. 얘는 50%, 그다음에 지정의 경우에는 10%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법정 기부금부터 볼게요. 자,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무상으로 기증을 한다. 그렇게 되면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고요. 이건 주로 이제 국가기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헌금과 국공장병에 대한 위문금품.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그래서 요즘에 장마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장마로 인해서 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구호금품을 지원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정 기부금으로 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화재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이다.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죠. 천재지변은 지금같이 우리가 그 날씨나 아니면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화재는 그냥 개인적으로 불이 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거는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등 대학교에 뭐 시설비나 교육비나 장학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연구비로 지출하게 되면 해당 기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 기부금으로 보게 되고요. 국립대학교 병원, 뭐 국립암센터라든지, 서울대학교 국립병원이라든지 국립대학병원 있죠. 그리고 국립대학 치과병원이나 서울대학교 병원, 암센터 등의 의료기관에다가 시설비나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연히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급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입니다. 근데 좀 구분하셔야 될 게 지금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그냥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요, 그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도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의료법에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의료기관이겠죠. 그래서 의료법에 의한 그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유아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따른 그 교육기관,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인허가입니다. 그다음 장학단체라든지 환경보호단체, 문화예술단체 이런 곳들. 그리고요, 지정기부금은 학교에 장이 추천하는 개인한테 교육비나 연구비, 그다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데다가 기부를 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무료나 실비로 이용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으로서 경로당 실무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불로복지진흥기금 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 그다음에 유엔 난민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불이웃을 돕는 기부금, 그다음 지역 새마을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라든지, 그다음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그다음 부녀의 후원금, 향후회비, 동문회비, 동창회비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등의 경우에도 우리가 비지정에 해당이 돼서 전액 송금 불산입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이 인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당에 지출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그 밖의 기부금은 요걸 보시고 이게 법정이다 아니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근데 자주 이제 비교가 돼서 나오는 게 우리가 전에 이제 송금 파트에서 공부했던 조합비와 협회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문회비나 향후회비, 후원금, 그다음에 동창회비, 종친회비 이런 것들은 송금 불산입 우리 기부금에 해당이 된다.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에 우리가 이거 송금 조합비, 협회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이나 협회
상공회의소, 정경련 이런 곳들은 일단은 이제 법령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으로 우리가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회원에게 부과되는 회비는 전액 송금으로 봅니다. 네, 이건 세금과 공과로 봐서 전액 송금으로 우리가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이외의 회비는 관련된 기부금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영업자 단체가 법정 기부금 단체인 건 없고요. 지정 기부금 단체로서 이런 곳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기부금을 대부분 비지정 기부금이긴 하지만 지정 기부금이 일부 있다. 지정과 비지정으로 나뉘게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다가 지출하는 그런 임의 단체 있죠. 이런 주무관청 등록하거나 법인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기부금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판단하겠습니다. 자 기부금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의제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기부금의 귀속 시기와 그다음에 기부금의 종류를 이제 구분하고 나면 드디어 기부금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부금은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송금 산입 한도액을 결정을 하는데 그때는 기준 소득 금액이라는 걸 결정해야 돼요. 기준 소득 금액은 뭐냐면 차가감 소득이 뭐냐면 우리가 수익에다가 이제 비용과 기부금 등을 빼서 당기 순이익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그다음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이거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차가감 소득이라는 것이 결정이 돼요. 네, 그게 차가감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요. 당기순이익에다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반영하고 난 그 손익이 바로 차가감 소득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차가감 소득을 뭐로 돌리는 거예요?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으로, 즉 법정과 지정기부금이 지출되고 나서 차감된 후의 금액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일단 기부금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부금을 더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부금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금 지출 전 금액으로 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2월 결손금을 차감한 다음에 그 금액이 바로 기준소득 금액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각자 50%, 그 다음에 10%를 곱해서 한도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소득 금액은 어쨌든 이 차가감 소득이라는 것을 기부금 지출 전의 금액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2월 결손금을 차감한 기준 소득 금액으로 우리가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은 50%, 지정은 10% 이렇게 되고요. 법정 기부금으로 송금 산입 한도액을 결정하고 나면 자 기준 소득 금액에서 법정 기부금 송금 산입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까지 지정 기부금으로 지출해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래서 세무조정은요,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자, 이 기부금의 한도를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되면,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그 다음에 비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전액, 송금 불산입, 그 다음에 사회 유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지정 기부금과 법정은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인데, 만약에 비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귀속자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상,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기부금, 이제 법정, 지정, 기부금하고, 그 다음 세법상의 이제 한도를 비교해서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부금 한도초가 2월액이 있다면 그때는 10년 동안 2월에서 송금 산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도 초과가 되었던 금액은 10년 동안 2월에서 만약에 한도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자, 한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한도가 100만 원인데 우리가 이번 해에는 지출한 금액이 80원이다. 그럼 20원만큼의 우리가 비용이 남잖아요. 그럼 이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송금 산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법정과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할 당시에 기타 사유 유출이잖아요. 우리가 송금 불산입 유보를 하게 되면 자, 이거를 반대로 추인을 할 때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했던 게
추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경우에는 우리는 기타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송금, 산입, 기타. 왜냐면 이 차감 조정에서는 기타 사유 유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기타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2월된 금액, 2월에서 우리가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기부금의 경우에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년도부터 해당 사업년도의 다음 기시일로부터 10년 동안, 즉 2013년 이전은 5년이거든요. 그래서 2월에서 송금 산입, 기타로 세무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네, 송금 산입 기타로 세무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중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2013년은 5년까지 2018년까지 2월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2013년 이전 2012년도가 우리가 2017년도까지 2월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2013년도부터는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하니까 2023년도부터 우리가 2023년까지 2월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기준으로는 언제부터 2013년 이후 결손금만 이후 초과액만 우리가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이걸 그냥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13년도 이전분이 발생하게 되면 2012년도 귀속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거는 송금 산입을 2월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12년에 기부금 얼마 한도 초과액 얼마 하게 되면 그 금액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리고 2013년도 이후분만 가능하다는 거. 2월에서 송금 산입인 2013년도 이후 것만 가능하다. 그리고 기부금을 공제할 때는 우리가 2월 된 기부금, 먼저 발생한 2월 금액부터 송금으로 산입하고 그리고 당해년도 지출한 기부금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해년도 기부금 공제 순서가 당해년도 거, 즉 2020년도 거 하고 2월 된 2013년도, 2014년도 거를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께 계속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발생한 것부터 우리가 송금 산입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2월 된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특히 먼저 발생한 2월 금액부터 송금 산입해서 없애나간다. 그리고 해당 사업년도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기부금의 한도 초과와 그다음에 한도 초과 2월액의 송금 산입이라고 하는 이 세무 조정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기부금과 관련한 한도 초과액, 그다음에 전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2월 송금 산입 이 두 가지는요. 요거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주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직접 기재가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우리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죠.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하는 방식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자,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요걸 어디에다 기재하죠?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계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차가감 소득이 결정이 되면 기부금의 세무조정은요. 이렇게 그 이후의 단계에 한도 초과 세무 조정을 2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더해주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중에서 2월 된 금액 중에서 송금 산입하는 금액은 차감을 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가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즉 기부금의 한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은 가장 마지막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기부금의 세무조정 중에서 비지정 기부금과 관련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고가매입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먼저 반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감 소득을 다 결정하고 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얘네들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얘를 여기다 반영하는 순간 다시 차가감 소득을 결정해서 차가감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기준 소득금액을 구했잖아요. 기준 소득금액을 구해서 우리가 또 법인세 한도를 구하고 그 기부금 한도를 구하고 다시 얘를 또 다시 여기다 넣었다가 다시 계산을 하는 이런 무한 반복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기부금이 기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도 어쨌든 이 차가감 소득이 결정되고 나서 기부금과 관련된 한도 세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기준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그다음 전기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의 송금 산입액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되지 않는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송금 산입 기타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세무 조정은요.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전에한번에 공부할 때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모든 세무 조정이 포함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었죠. 이 기부금의 한도 초과 세무 조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세무 조정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기준소득 금액을 구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차가감 소득을 구하고 나서 우리가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 세무 조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또 기억할 게 지금 보시면 기준소득 금액은 어쨌든 수익 금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그 접대비의 경우에는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졌었는데 중소기업인지 여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접대비와 기부금의 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소비성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접대비와 기부금의 한도가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아시겠죠? 소비성 서비스업인지 업종에 상관없이 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부금 지출액이 지금 2,0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X2년도에도 2,000원을 지출했다. 그랬을 때 자, 한도액이 1,000원, 그 다음에 X2년도는 2,5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1년도에는 2,000원을 지출했고 한도가 1,000원이잖아요. 그럼 초과액은 1,000원이 돼서 송금 불산이 기부금 한도 초과 1,000원 기타 사유출 이 금액을 여기다가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2년도에 가서는 이제 지출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먼저 2월 된 기부금이 있죠. 이거를 우선적으로 2월 된 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X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2,000원을 더해서 3,000원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2,500원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예요? 네, 500원이 됩니다. 500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500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존에 얘를 일단은 당해년도 송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이렇게 자 1,000원 송금 산입 마이너스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 500 기타 사유출 즉 여기 지금 2월 된 금액에 대해서는 항상 송금으로 먼저 산입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 송금 산입 이걸 반대 세무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송금산입, 기부금 2월 송금산입, 1,000원 기타 즉 우리가 지금 한도에 해당되는 2,500원 중에 우리 2,500원 중에 먼저 뭐가 해당되는 X1년도 거 X1년도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00원에 대해서는 X2년도 발생 기부금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5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이 된 것이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네요. X1년도에는 일단 1,000원이었잖아요. X1년도 그리고 X2년도 단기 중에 2,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한도가 얼마였죠? 지금 총 3,000원인데 그중에서 2,500원만 이게 한도에 걸렸습니다. 한도. 그래서 2,500원이기 때문에 여기 1,500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요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요 500원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근데 X1년도 먼저 쓰고 나머지를 우리 당해년도에서 부인한다. 그래서 송금 산입 1,000원 기타 먼저 해주고 전기 송금 부인액을 먼저 송금해주고 그 다음 송금 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 500원 기타 사유출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페이지는요 470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2018년 기부금 지정 한도 초과액이 지금 100만원, 50만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우선적으로 우리는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2018년도에 지금 100만원이고요. 자, 100만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지금 50만원이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00만원을 지출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지출을 했는데
지금 기부금 한도가 얼마였어요? 2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자 여기까지 자 기부금의 한도가 200만 원이니까 자 여기는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 자 150만 원, 50만 원까지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이 돼야 되겠죠. 그 전에 이 한도 초과액을 먼저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송금 산입 자 100만 원과 50만 원 송금 산입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전기 2월액이죠. 2월액 이건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 됐을 거기 때문에 150만 원 송금 산입될 때는 기타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도 시부인을 해보니까 송금으로 산입해서 얘네들하고 한도를 비교해 보니까 송금 불산입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당해년도께 부인됐죠? 얼마죠? 50만 원 기타 사회유출 이렇게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 말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는요 471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 3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양도했대요. 자 시가가 3억인데 2억 원에 이거 뭐죠? 저가 양도네요. 자 그랬을 때 1천만 원은 기부금으로 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제 기부금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의제 기부금 자 의제 기부금인데 지금 얼마에 거래를 했어요? 2억 원에 양도를 했죠. 근데 시가는요 3억에 그럼 의제 기부금은 저가 양도의 경우에는 70%까지 그럼 2.1억까지는 인정을 해준데 2억이나 우리가 이렇게 저가로 양도한 것은 우리가 이 1천만 원 0.1이 1천만 원이죠. 2억이니까 2.1억이니까 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로 본다? 의제 기부금으로 본다. 네, 그래서 의제 기부금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됐을 때 그때 등록된 조합 외에 임의로 조직된 조합이래요. 그랬을 때는 일반 회비는 협회비로 봐서 전액 송금 인정하고 특별 회비는 기부금으로 본다. 뭐라고 했죠? 이거는 전부 다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돼서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회비인지 특별 회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모두 송금 불산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임의단체에는 일반 회비, 특별회비 모두 송금 불산입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의 경우에는 일반 회비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고요. 이때 여기서는 일반 회비는 전액 송금 이렇게 주무관청에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1번 회비는 이제 전액 송금하고요. 특별회비는 전액 송금 불산입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임의단체는 어차피 그냥 전액 송금 불산입인 거예요. 3번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선으로 현물로 기부했나 봐요. 지정기부금인데 현물로 기부했고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했대요. 그랬을 때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기부금을 해야 되겠죠. 맥스값을 적용하게 된다. 그다음 4번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이연 계상하거나 미지급금으로 앞당겨 계상하는 경우에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그죠? 무조건 현금주의에 따라서 기부금을 계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은 이제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접대비와 이제 이론을 조금 비교하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부금 세무조정이 지금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무조정을 다 반영하고 나서 차가감 소득이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기준소득 금액으로 정한 다음에 이 차가감 소득에다가 기부금 지출액들을 더해줘서 기준소득 금액을 구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관련한 세무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세무조정을 다 하고 마지막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세무조정에 관련된 요약을 한번 보시면요. 기부금 일단 자체에 관련된 세무조정 해야 돼요. 이거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이 되는 세무조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미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1번의 경우에는요. 1번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 단계 요게 1번에 해당이 되고요. 기부금 자체 세무조정 그 다음에 2번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보면 자 고가 매입 의제 기부금의 경우에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기부금으로 자산에서 기부금으로 돌려준다. 자산을 줄이고 이제 기부금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세무조정이 필요했었죠. 그다음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은요, 네,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비지형 기부금은 송금불산이 사회유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세무조정에는요 무조건 기부금 한도와 관련한 세무조정 외에는 여기에 다 반영이 미리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는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만 여기에 나오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을 타계정으로 분류했다. 이거는 우리 세무조정 없다고 했죠. 어차피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송금으로 계상을 해놓으면 우리의 계정 과목과 상관없어요. 계정 과목을 뭐로 했던지 간에 자, 계정 과목을 A, B, C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송금 중에서 기부금으로 계상되어야 되는 기부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발라내고 이거를 세법상 한도랑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이 타계정으로 분류된 거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저가 양도의 경우에도 의제기부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었어요. 처분 손실을 우리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정의 다른 분류에 해당돼서 세무조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물 기부금과 관련한 평가 오류의 경우에도 우리가 처분 이익과 그 다음에 그 기부금이 같이 늘어나요. 아무튼 수익과 비용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액이 달라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세무조정은 어쨌든 우리가 순자산의 차이가 발생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귀속 시기의 오류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송금불산입 유보. 그래서 우리 당해년도 송금이라면 송금산입, 당해년도 송금이 아니라면 송금불산입 유보로 이거는 이제 귀속 시기의 차이.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전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고 나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자, 1번을 반영하고 나서는 여기까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차가감 소득까지 결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2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지출한 기부금, 그래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한도액을 각각 이제 법정은 50%, 지정은 10%, 그다음 비지정은 여기서 반영했었죠. 그리고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그 다음에 2월 송금 산입의 경우에는 송금, 산입, 전기 2월 기부금, 기타. 세무조정 하실 때 전기 2월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송금, 산입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라. 그리고 이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을 배분하는 순서는 과거에 2월 된 기부금을 2월 된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자, 2월 된 기부금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해당 사업년도 지출한 기부금 과거 거부터 기부금을 우리가 공제한다. 과거분부터 먼저 발생한 2월 금액부터 송금 산입한다. 그리고 우리는 10년간 2월 송금 산입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그냥 2013년도 이후분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도 초과 2월액의 송금 산입은 2013년도 이후분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기준소득금액 구할 때 차가감 소득에다가 일단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출에 요 금액을 더한 다음에 2월 결손금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법정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지정 기부금을 지출액을 적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요 2월 결손금은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월 결손금도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기준소득금액에서는 차가감에다가 법정지정 2월 결손까지 반영한 요 금액을 기준으로 50%, 그다음 10% 이렇게 반영이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기부금 세무조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실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